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로 충청 출신의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영남 중심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에 충청 출신 대표가 등장하면서 정치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장동혁 대표 체제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중부대 권호철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장동혁 후보가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네. 민심에서는 사실 뒤졌는데 당심에서 이렇게 뒤집는 저력을 좀 보여줬잖아요. 네. 장동혁 후보의 당선 의미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말씀대로 결선까지 가서 한 2,000표 차 조금 넘게 신승을 거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충청도에서 국민의힘 대표도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좀 두고 싶은 게 있고 조금 그래도 환영의 입장은 있다라는 말씀 네. 좀 서두에 드리고요. 근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더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보다 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이 더 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김문수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정상적으로 그동안의 이 과정을 보면 직전 대선 후보였던 사람들이 네. 대부분 다 당대표에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가 더 놀라는 것 같다라는 말씀 좀 하나 드리고 싶고 네.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의 캠프에서는 캠프도 마땅치 잘 꾸리지 않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리고 예. 또 문자조차도 보낸 적이 없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이 강성 보수 유튜버들 이런 영향이라든지 본인도 아까 뉴미디어 환경을 잘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환길 네, 선생에 네. 대한 지지 네. 이런 걸로서의 승리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네. 예, 그렇고 그 하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이런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장동혁 대표 판사 출신의 재선 의원 보령서천 지역구에서 재선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의 정치 행보와 정치 성향 대전에서도 출마를 했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대표까지 갔는데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그때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분이 민주당에 사실은 지역구 총선 출마를 문을 두드렸던 건 알 사람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예. 사실 좀 중도적인 이미지가 좀 강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판사를 부장판사를 네, 하고 네. 나왔을 때.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유성에서 출마를 했었던 부분이 그랬었죠. 있었죠. 그리고 한 번은 조승래 의원이랑 붙어서 졌죠. 졌죠. 예. 근데 제가 이거는 한 번은 조금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정치인들에게 마스크도 좀 중요한 이미지도 있지만 네. 이분이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었어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언젠가부터 이번에도 연설은 꽤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의 교정을 받은 듯한 정도로 네. 이런 연설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도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었을 텐데, 근데 사실 이분이 정치적인 행보를 좀 보면 처음에는 이 친윤 후보로서 그때 보령서천에 갑자기 내려가서 후보가 돼서 그 국민의힘이 텃밭인 곳에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또 갑자기 친한계로 옮겼다가 네. 또 최근에는 말씀대로 이제 친한계의 몰락이 장동혁 최고위원의 표로서 몰락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친윤으로 갈아타고 네.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변신의 귀재다. 그리고 네. 이 촉은 타고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은 조금 듭니다. 당대표 취임 일성을 보면 단일 대우로 뭉쳐 싸우겠다, 당 분열 일으키는 분들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국민의힘 이거 갈라서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장동혁 후보가 표를 받기 위해서 각을 세기 위해서 좀 강하게 네. 이 부분에 나간 거는 좀 있겠지만요. 네. 저는 이제부터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변신의 기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분이 아마 지금 있는 그 기존 김문수 세력과 친한 세력 아마 그 부분들도 엮으려고 할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자기가 살 길이라는 거 알거든요. 네. 그리고 분당 가능성 충분히 예측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저는 조금 미지수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산도 많고요. 조직도 돼 있고요. 네. 근데 이 분당을 하려면 누군가가 나가서 그걸 또 꾸려야 되는데 네. 과연 그 부분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부분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만일에 내년 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고 총선이라면
분당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죠. 본인들의 네. 선거기 때문에. 근데 내년은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방선거. 사실은 예. 시도지사들이 가장 지금 예민한 부분이지 네. 현직의 주도로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플랫폼을 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분당 가능성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얘기는 좀 이따 제가 네. 여쭤보고 자 지역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됐는데 자 이번에 오늘의 선거 결과가 지역 정치권과 지역 민심 이쪽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 네. 같거든요. 어떤 영향이 가장 클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말씀대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이 해수부 이전, 세종 네. 이 부분이 조금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충남 보령서천의 국회의원으로서 반대한다는 입장은 얘기하는 거는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장동혁 의원이 과연 세게 이슈와 대표인 만큼 발언권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현재 대표가 돼서의 이 발언을 과연 세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한 좀 의문점은 좀 있고요. 사실 지금 대전 충남 행정통합 문제나 국정과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분이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좀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 얘기도 제가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면 네. 아마 이분이 이런 행정통합과 지역 현안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강도를 보면 네. 내년 시도지사들 특히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은 네. 장동혁 대표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시도지사들도 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특히 대전은 자기가 더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아마 공천에는 본인이 직접 관여를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연결이 그렇게도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지방선거의 어떤 판을 짜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선거 결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충청 충신의 대표가 있는 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쩌면 뭐 말 그대로 충청 대표로서 본인이 세종시 문제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챙기면 네. 아무래도 표가 더 나겠죠. 네. 근데 거꾸로 그거를 잘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네. 역효과는 더 크게 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대표도 대전 출신, 네. 충청 출신의 정청래 의원이죠. 뭐 여야가 다 충청 출신 대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두 분 다 정말 강성들이란 말이죠. 예. 초강성끼리의 대결이다. 여야 협치는 꽉 막혔을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좀 암울한 말씀일 수 있는데 네. 저는 협치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협치는 왜 없을 그러냐면 벌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악수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오늘 장동혁 대표도 취임 일성이 뭐라고 했죠? 이재명 대통령 정부, 끌어내리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벌써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고 간단히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당대표는 정부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잘 챙겨 나간다면 네. 아마 본인의 정치 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